월급 205만 원 받는 공무원 이게 구급이시겠죠. 또 이렇게 비하하실 필요는 없고요, 스스로. 아, 구급 공무원이신데. 이게 전형적인 카푸어인데 GV70 가능할까요? 이게 뭐나 남자분일 거야. 자, 가족 없고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현수금 없이 60개월 풀할부. 제가 요즘에 카푸어 얘기를 조금 안 했었는데 이게 제가 요즘에 그거 있어요. 주식이 올랐잖아요. 슬슬 또 사치품 소비가 늘더라고요. 이렇게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하면은 이게 부동산으로도 돈이 가지만 백화점 쪽 소비로도 많이 가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GV70 얘기를 하면서 205만 원을 받고 있대요. 자, 일단 월급이 205만 원이에요. 근데 이 60개월 풀할부 이걸 5년 동안 갚는다. 5년 동안. 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년 동안은 그냥 돈을 안 모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5년 동안을 이 어린 시절에 5년을 제끼자. 5년을 버려버리자라고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자, 왜냐면 풀할부로 하면 90 정도가 나온대요. 205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 90만 원을 쓴다. GV70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60개월 다 갖고 나면 감가 맞아가지고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질 텐데 감가상각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정말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정말 손실이 어마어마하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0만 원을 벌면은 차라는 걸 사면 안 돼요.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차를 끌고 다닐 생각을 하지? 특수 상황 예외예요. 특수 상황. 예를 들면 개인 차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하시는 분이라던가.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하신다. 그럼 차량 끌고 다녀야 되는 장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예외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뭐 사야 될까요? 중고차를 사야죠. 500만 원 넘지 않는 차를 사야 돼. 한 10년 된 거. 한 20만 뛴 거. 10년 돼서 한 20만 뛴 거 이런 거 이제 사야 되는 거고 205만 원을 공무원이시니까 급격하게 뭐 소득이 늘 가능성도 없는데 자, 이걸 쓴다. 지금 풀할부로 나간 게 90이잖아요. 90이라고 해요. 자, 90만 원인데 여기에 유류비, 보험료, 또 이거 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군데 다닐 거 아니에요. GV70 또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또 끌고 다녀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카페 가가지고 또 예를 들면 양평 이런 데 가. 이제 가평이나 양평 가고 뭐 서해도 한 번씩 갔다 오고 오늘 한번 밟아볼까? 또 뭐 한 번 엔진 터트려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갈까요? 이제 강릉도 가고 동해도 가고 요렇게 하면서 이분은 5년 동안을 돈을 전혀 못 모을 거다. 그러면은 이분이 정확하게 나이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나이는 나오지 않는데 일단 20대 후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는 그냥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야. 그냥 버려. 그런 마인드로 가게 될 거다. 예.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인생이 꼬이는 그 테크트리를 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차는 참 남자분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동력 있는 사업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이 차를 사야 된다라고까지 하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래도 200만 원 버는 사업가면 사면 안 되겠죠. 200이면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사실. 사실 사업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면은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이거 공무원은 무조건 절약해야 되거든요. 제가 공무원분들 가끔 상담해 드릴 때 진짜 맨날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아껴야 돼요. 공무원은 그거 말고는 해답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연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그 공무원 연금으로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아껴야 되거든요. 애들 교육비라도 마련하려면 아니면 뭐 애를 안 낳고 비혼이다. 자, 비혼이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오늘 이제 다룰 컨텐츠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비혼 중년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혼 중년 남성도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비혼 여성 했잖아요. 이번에 중년 남성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비혼 중년 남성도 돈을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외로움과 행복의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비혼을 선택을 했어. 내가 결혼 안 하기로 했어. 뭐 좋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개인의 자유예요. 존중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가는 감당이 안 된다. 물론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는 되겠지만 40대 50대 때 외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또 이걸 이제 보니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이분은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풀얼부를 알아봤잖아요. 내가 한 달에가 90 정도 나가면 살 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댓글을 보면은 댓글도 좀 이제 빵 터지는데 미친 거냐? 이제 어떤 분이 미친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아반떼도 감당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이면 그냥 알바 아니냐? 알바가 GV70 타고 다니냐 얘기 나왔고요. 자, 계속 그렇게 살 거면 가능하죠. 이렇게 점점점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다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결혼 안 하고 평생 원룸에서 혼자 살 거면 괜찮하다. 그쵸. 이건 괜찮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팩폭 날리신 분이 나와요. 우린 그걸 카푸어라고 부르기로 했다. 네, 전형적인 카푸어 상해죠. 맞아요. 근데 아반떼도 요즘 비싸요. 참고로. 옛날에 그 아반떼가 아니야. 아반떼 사려도 이제 중고로 사야겠죠. 자, 그거 사면 니 차 이제부터 관용차.
제가 이것도 좀 재밌어서 했는데 관용차 되죠. GV70으로 다른 동료 직원들 카풀을 하거나 태워주고 다니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꼭 이분이 꼭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 자, 퇴직 연장이 농담 반 진담 반 제네시스 빌려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 짜증이 많이 나셨대요. 실제로 이거 경험하신 분이 또 댓글을 다셨네요. 자, 할부금만 90인 거고 차량 유지비. 역시 얘기 나오죠. 이게 많이 들어요. 평소 씀씀이는 모르겠는데 차에다 뺏기고 나면 한 달에 생활비로 80만 원 정도밖에 못 쓸 겁니다. 80만 원도 많이 쓰는 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 유지비가 쓰다 보면 또 고장 한번 나고 사고 한번 들이받고 뭐 이러면 또 물론 보험으로 처리는 하겠지만 또 돈이 들겠죠. 그래서 꼭 차가 있어야겠다면 더 저렴한 차량을 중고로 운용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사실 주변에서 아는 얘가 하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 밑에 있는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그 학교 급식소 이런 데서 일을 하시고 근데 아들이 GV70을 타고 다녔었어요. 왜일까요? 뽀대 놔야 되니까. 후진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 멋이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데 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차를 타? 그 GV70 신차로 뽑았더라고. 그래서 뭔 돈을 뽑았냐? 풀알부래요. 그 풀알부를 뽑고 어머니가 갚아줘요. 그리고 당연히 임대 아파트 살고 있고요. 저 봤어요. 네. 이 사례가 실제는 아니어도 제 주변에 바로 실제 사례가 있어요. 20대 후반이었고요. 자, 자동차 세금, 타이어 교체비, 엔진 오일은 보험비, 자, 차에 월급 반을 태우면 주거비랑 생활비는 원룸이니까 좀 적게 드는 거겠죠. 자, 돈 안 모을 거야? 평생 혼자서 원룸에 살 거야? 그 돈으로 집 사자 차는 감가되기만 하는 소모품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게 이제 마무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 돈을 진짜 주식을 사야지, 지금은. 뭐 집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고, 코인도 슬슬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1억 2천 뭐 이렇게까지 약간 근접해가지고 돼 있는 거고, 회복세에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사는데 주력을 하고 20대 분들은 특히 그래야 된다. 이게 손실이 단순히 월 할부 비용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월 할부 비용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문제죠. 당연히 문제인데 그걸 투자해서 저축을 했을 때 향후에 모을 수 있는 돈을 복리로 계산을 하면 차값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젊은 시절에 5천만 원, 7천만 원을 차에다가 다 썼다라고 가정하면 GV70은 뭐 풀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그냥 엄청나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사실은 5억, 10억이 될 수도 있는 돈일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거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매번 강조하지만 제가 그냥 냉정하게 표현 하나 할게요. 40대가 돼서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차 GV70을 한 6년 끌고 다녔어. 이제 30 중반쯤 됐어. 이제 좀 돈 좀 모아볼까? 이제 돈 좀 모아볼까 하잖아요? 안 모여요. 안 모여. 물론 이 공무원분들은 한 10년 정도는 근속해야 그때부터 이제 먹고 살만하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월급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안 돼요. 늦어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40대, 50대 분들 그 연금 ETF 강의하고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다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표현하자면은 본적으로 40대에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KFC 창업자처럼 정말 늦은 나이에 창업해서 대박 나시는 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맥도날드 레이크록 같은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돈과 관련해서 40대에 정신을 차린다. 늦었다고 봐요. 진짜 정말 죄송한데 늦었어요. 그때부터 모으면은 모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40대 돈 안 모여요. 그리고 그 60대 정년을 반드시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좀 가능해. 20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모아서 노후를 대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20대 30대 때 내가 해놓았던 가닥이 있고 몸이 소비에 적응돼 있고 이러면 저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가정 꾸릴 거면 돈 안 모이고 또 이제 아파서 돈 안 모이고 이게 계속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요런 또 한번 정신 차리라는 저희 채널에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가 올라와요. 이제 댓글을 보면은 2년 전에 제 채널을 보고서 정신 차려가지고 차를 없앴다. 그런 얘기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또 대화를 되게 재밌게 했었던 분이 있었어요. 대화를 되게 재밌게 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까 KFC 사례를 그냥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KFC 창업을 하신 분이 정말로 그때에 대해서 갑자기 정신 차려서 창업을 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보통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쌓인 역량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사람 보는 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걸 안 한 사람에게 갑자기 무슨 40대 중반에 기회가 오고 창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지고 저는 사실 그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이미 깨진 경험이나 쌓였던 자질이나 역량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 답답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40대 때 뭐 인생 역전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란 건 없어요. 아 진짜 죄송한데 인생 역전은 없어. 그거는 시점에 대기만 성형이 돼서 터진 거지. 인생에 갑자기 무슨 뭐 우연히 이렇게 기회가 와 가지고 터졌다? 그거는 그냥 사기예요, 사기. 제가 그냥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사기고 대부분은 깨지고 뭔가 다른 경험을 하다가 이걸 통해서 몇 번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런 분들 중에 대기만 성형의 분들이 있죠. 30대 때 엄청난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40대 때 진짜 나만의 무언가를 찾았어. 사업도 맞는 걸 찾았어.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인생의 이 반발성으로 해서 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제발 믿지 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인생에서 낭만, 즐거움, 행복 20대 때부터 무슨 뭐 행복 찾고 있고 행복하면 좋죠. 행복하면 좋은데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컨텐츠를 했던 그 이경규 씨가 어떤 젊은 여자분하고 뭐 남자분 이렇게 모여서 무슨 인생 상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20대 여자분이 자기는 20대 때 그 한 3년 정도를 정말 이제 정말 노력해서 평생 먹고 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노력해 볼 만하다라고 이경규 씨가 말을 하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답변으로 20 대는 정말 반짝반짝하고 좋은 시기인데 그런 거를 해도 되냐. 예 그런 거를 반감이 있는 표현으로 20대 때 그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즐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냥 30대 후반 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거 하나도 그냥 기억 속에 '와 나 20대 왕년에 진짜 즐기고 제대로 놀았어.' 그런 건 남아요. 그거 정도 남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진짜 20대 분들한테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데 제발 진짜 그런 달콤한 얘기 좀 그만 들어. 그 사람들 너희한테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돈이야 돈. 니네가 돈을 쓰라는 거야. 니네 인생에 관심 1도 없어. 니네 인생에 관심 1도 없고 니네들 돈줄로 보는 거야. 뜯는 거야. 미용 제품 뭐 미용 제품 중요하지. 미용 관리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30 대가 돼서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30 대, 40 대, 50대 더 행복하신 분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뭐냐면 고생을 땡겨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땡겨서 한 거죠. 20대 때, 10대 때 고생을 많이 할수록 30 대, 40 대, 50대 때는 고생을 점점 적게 하고 20대 때 놀면 고생을 30 대, 40 대, 50대 때 나눠서 해야 되는데 힘들겠죠? 솔직히 말하면 자 그냥 이것도 한번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20 대들이 돈을 써제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30대, 40 대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일단 그렇고요. 다음 콘텐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